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출근해서 사물함을 딱 열었는데 후배가 초콜릿 위에다가 너무 예쁘게 편지를 써서 커피하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대 없이 이렇게 딱 열었는데 너무 예쁜 선물이 있어서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되게 한 일이 많아서 힘들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괜찮고 그 정도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집에 와서 이제 애기한테 뺏기고 이렇게 편지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상사 부부가 있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위아래 구분 안 하고 뭔가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배울 점도 많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되게 쫄쫄쫄쫄 쫓아다녔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멀리 양산에 계시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굉장히 행복한 기분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계속해서 책을 읽어볼게요. 함께 이제 계속 읽는 책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 책갈피는 이렇게 다람쥐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료 중에 하나가 많이 또 할 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제 생각을 하면서 골랐다고 해서 되게 감동받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 초콜릿 선물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계속 읽어볼 페이지는 1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맨 아래에 최고의 성공은 성공의 완성에 있지 않다. 최고의 성공은 성공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다. 목표 달성 직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추진력을 얻기 때문이다. 성공은 완주가 아니다. 성공은 완주를 추구하는 것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곧 그 쾌감은 허탈감으로 이어지곤 한다. 우리가 가장 강력해지고 창조적 영감을 발휘할 때는 추구할 때다. 우리는 추구할 때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낀다.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완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의 팀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월 말에 정말 목표가 딱 눈앞에 한 걸음만 더 가면 이거 이루겠다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막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결국 이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뤄내서 기쁜 것보다 함께 그렇게 노력해서 이뤄낸 게 사실 더 기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 팀원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성공이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보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공이 자기한테 성공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몇 시 몇 분에 여기로 올게 뭐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공이 한 걸음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성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굉장히 우리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가슴이 열정으로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뭔가를 추구하고 꿈을 쫓는다. 이렇게 막 가만히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있고 한 내가 아니라 뭔가에 막 가슴이 뛰는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꿈이 예를 들어 명사면 나는 이 직업을 가질 거야. 그런데 그 직업을 딱 갖고 나면 그렇게 원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권태기에 빠지고 뭔가 직업을 바꿔볼까 불만족하는 일들이 생기고 해요. 왜냐면 그냥 그거 하나를 이루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걸 하고 싶어 라는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 딱 하나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이룬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좌표를 잃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A, B, C 여러 가지 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게 꿈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길이 성공으로 이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이뤄내요. 어떤 예상치 못했던 대안일지라도. 그래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시작을 해야 완주할 수 있고 최고의 성공, 그러니까 완주 직전까지 갈 수 있고 또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추구가 끝나서 완주를 해서 끝나는 형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꿈이 동사형이면 굉장히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하고 싶어지는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행복을 나눠주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고 싶다가 목표인데, 뭐 이렇게 북튜버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때로는 봉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뭐 1:1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는 이 한계가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최고의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나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눈은 감는 순간까지 영원히 추구하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응원합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14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 장담하건대 그러면 하루가, 인생이 쉽게 풀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밉고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하란 얘기죠.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제자리예요. 그리고 그 제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고, 내 몸을 움직일까, 내 열정을 움직일까, 막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선택에 달린 건데, 그걸 하지 않는 나 자신을 아이러니하게 미워해요. 내가 안 하면서.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하면 스스로도 안 밉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느려도 가다 보면 끝을 알 수 있게, 끝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쉽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그동안에 내 눈을 뭐 분노라든지 허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려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되게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성공한 사람들 여러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성공의 열쇠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는 더 이상 게으르게 미루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닌 실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큰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 이렇게 작은 도시,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뭐 그렇게 고민이니? 세상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더 큰 것을 추구하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해줘요. 맨날 막 이런저런 걸로 고민하면 한마디 딱 합니다. 세상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제가 5년차쯤 됐을 때까지 주 6일을 일하고 정말 일이 곧 나다, 이 성과가 곧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진짜 일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막 휴가도 안 쓰고 막 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에 열중해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영어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영어 동아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반 선생님을 만났는데
뉴질랜드에서 온 저랑 동갑인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갑이니까 친해져가지고 제가 막 뭐 이런저런 데도 같이 뭐 주말이면 놀러도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잘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한번 놀러 와라. 되게 아름다운 나라다.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가 잘 이렇게 챙겨줄게. 되게 예쁜 거 많이 보여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은데 오라고 자리 잡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추석 연휴에 이틀 정도 더 붙이면 한 9일 정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왜 넌 말을 못하냐? 한번 해보라고. 말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너가 허락해 주면은 기쁘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지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못 하냐고, 왜 끙끙거리냐고. 그러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반은 진짜 등 떠밀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추석 지나고 이틀 정도를 더 휴가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흔쾌히 아우 고생했으니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해결이 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생각에서 이렇게 다 차단해가지고 길을 다 차단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 되는 거였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친구가 한 4시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돼서 새벽에 이제 집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4시까지 오클랜드 시내를 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늘 일을 하던 제가 남들이 다 일을 하러 가는데 저 혼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첫날은 굉장히 이상하네, 적응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막 이제 일단 정처 없이 걸었어요. 길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거는 그냥 간간히 이정표만 보면서 발길 닿는 대로 가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조금씩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그 순간이 이제 행복하다? 이 여유, 나만의 시간 이런 게 너무너무 좋으네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하려고 막 음악도 잔뜩 다운받아가고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걸 많이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책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음악 소리에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전히 이 사람들, 낯선 문화의 사람들이 사는 소리, 그 풍경, 냄새 이런 거를 그냥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선글라스도 안 끼고 되게 눈부셨는데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부셨는데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냥 진짜 오롯이 다 나한테 흡수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촘촘히 여행을 짜서 이렇게 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경험을 만들고 뭔가 시도해보는 용기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이거였죠. 이렇게 큰 지구에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갇혀 있었구나.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고 나 스스로 나의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살면서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내려놓고 뭔가 그게 일이든 뭐든 간에 나보다 타인의 목표를 우선시해서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게 양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는 일에 파묻혀 살고 거절 못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한 시간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한번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발길 닿는 대로 뭐 하다못해 서울 시내라도 이렇게 막 걷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느끼는 게 달라지거든요.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색상이 달라집니다. 여유라는 것의 가치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할 때 일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시간을 줘야 할 때 확실히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더 큰 목표 이런 걸 갖자는 더 큰 것을 추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더 크게 꿈꾸고 더 큰 세상을 보라.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미약한 존재라고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난 이거밖에 못해. 근데 아닙니다. 다들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로 눈앞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공이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걸음만 더 걸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다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119페이지에 되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마이크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그분을 인터뷰하고 이제 그분의 얘기를 실은 건데 읽어볼게요. 60년 동안 나는 깨달았다.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엔 비밀이랄 게 딱히 없다는 것을. 그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모르면 질문하면 된다는 것을.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너무 멋져요.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모르면 질문하면 되고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그리고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냥 포장 겉껍데기만 화려하고 속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저희가 타인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이런 타인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나는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라버린 것들 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을 수 있고 나를 정말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었을 수 있고 나에게 베스트 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저 단지 남의 눈에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잘라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회와 인연과 그다음에 그냥 내가 클 수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흘려보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살 날이 기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이후로는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궁금한 게 생겨도 잘 못 물어봐요.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완벽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물으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궁금한데 막 혼자 낑낑거리면서 찾아요. 잘 아는 사람한테 이게 왜 그래?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쉬운 길을 돌아가고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바보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나의 착각 속에 나를 가둬놨었다. 이런 생각이 요새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같이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다음에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는 1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에 중간에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들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실패란 게 뭘까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봤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이든 실제로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겠죠. 피드백 따위는 무시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디어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못 말리는 친구군. 그래 한번 해봐 하는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딱 하나만 생각났어요. 딱 단어 하나. 실행하라. 실행.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당신은 성공 직전에 있다. 저희가 생각보다 귀가 얇죠. 타인의 눈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넌 그거 너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 그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때로는 내가 물어보는 의견을 물어보는 상대방이 얘가 하면 이걸 해내면 그걸 안 하는 나는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약간은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건 안 되겠는데 이런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한데 피드백을 무시하고 일단 실행해 보면 이게 쓴 건지 단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저건 색깔이 이러니까 쓴 것 같아, 쓸 것 같아. 저거는 색깔이 저러니까 이렇게 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도 안 하고 겉포장지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결과를 직접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살면서 존중하고 해야 할 대상이지만 나의 중심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타인의 의견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피드백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 나의 앞길을 막거나 아니면 잘못된 피드백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타인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한테는 확성기에 되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 이럴 바엔 하지 말자.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쉬운 길을 택하게 하는 달달한 말, 달달한 피드백도 무시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쓰디쓴 피드백도 무시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은 성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42페이지예요. 이 주제는 점을 찍어야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 라는 주제인데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일은 분명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에 섞여 있을 것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도전하면 원하는 일을 찾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어떻게든 먼저 점을 찍으라는 것이다. 점들을 많이 찍으면 그 점들 사이를 잇는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 아직 점 하나 찍지 못했으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라. 아직 점 하나 찍지 못했으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쵸. 우리가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막 완벽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실행을 해서 일단 뭐 하나라도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맞는 길인지 아닌지가 빨리빨리 판단이 돼서 훨씬 효율적으로 목표에 빨리빨리 다다를 수 있는 길들을 싹싹싹 정리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니까 막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또 노력을 하면 손에 뭐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자격증을 따고 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직할 때 보니까 그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일을 하면서 정말 다르다 생각했던 분야인데도 그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이 일을 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점은 선으로 연결이 되고 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되게 많은 게 떠오르고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많은데 안 하셨겠죠.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 거 할래. 그럼 100% 그 다음 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거 하고의 대상인 이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면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점을 이렇게 진하게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선으로 있고 면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행하자. 일단 시작하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다. 아이고.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를 것이다.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또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근데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면 아무리 끙끙거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죠. 내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걸 도와줄래? 도와줄래? 용기 하나면 돼요. 그러면 모두가 흔쾌히 그래?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적고요. 카테고리화하고 그 다음에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꾸 쉬운 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느릴지언정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145페이지에 할 일을 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할 일 하시라고. 원하는 거 하라고. 실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도와 도전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준다. 자꾸만 달아나려는 몸과 마음을 단번에 확 일깨우는 각성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손에 넣는다. 저는 이 각성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오래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5년 계획, 2년 계획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고치면서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 나이 옆에 4가지를 써놔요. 부모님, 아빠 나이, 엄마 나이, 제 나이, 저희 딸 나이 이렇게 4개를 써놓으면 나한테는 5년인데 부모님은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확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엄마가 환갑이 되기 전에 성공해야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이른이 되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가슴이 자꾸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의 행복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물질적인 거보다도 우리 딸이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요새 행복하네. 네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이런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잘해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렇게 식구들, 특히 부모님과 자식의 나이를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써놓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삶에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목표를 갖게 하고 하는 좋은 이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부모님의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 막 이런 거에 에너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에도 부족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또 행복해집니다.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각성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은 자신이 찾아야 되니까 각성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그만 움직이십시오.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질지는 사실 모르지만 제가 정말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결국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관심사 중에 분명히 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게 뭐 지식이든 체력이든 어떤 거든 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음에도 우리는 두려움, 공포, 능력 부족, 시간 부족 등을 습관적으로 맨 앞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못 이루는 일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노트 2권을 펼쳐놓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워나가라. 쉽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해보면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 길이 틀린 길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직접 경험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길었던 리스트가 축약되고 어느 날인가 정말 딱 나한테 정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정말 근본적인 것만 딱딱딱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쉽게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잘 아직은 못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혜롭게 나아가고 무엇보다 실행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또 만나요.